수투 개념 강의 첫 시간입니다. 일단 수투에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성질 등을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랑 3단원은 2단원은 미분, 그 다음에 3단원은 적분이에요. 그래서 미분이랑 적분은 딱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분 쪽 잘 되면 적분 쪽이 좀 편할 거예요. 네, 여튼 다항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거예요. 따라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수투 내용을 모두 잘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으로 이번 단어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배우고 성질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내용으로 함수의 극한 상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함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극한하면 약간 어딘가 가는 느낌인 거죠. 극한으로 가보자 이런 느낌이니까. 따라서 그래프 상황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예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개념은 이 A로 다가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x가 a로 다가갈 때 이 y 값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극한값에 대한 개념이에요. 즉 x가 a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여기에서 x보다 큰 데에서 이렇게 a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 있죠. 그 상황을 함수의 그래프 상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a에 다다랐을 때 L이라는 값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장면을 극한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수렴한다라고도 불러줄 거예요. 일단 fx가 L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a가 아닌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 즉 y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불러요. 그럼 일정한 값에 가고 있으니까 일정한 값을 이름 지어줘야겠죠? 얘를 극한값이라고 불러줍니다.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따라서 극한은 이 x가 a로 갈 때 지금 상황에서 극한은 l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기호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아래 써 있는 건 x가 a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x가 a로 다가갈 때 l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인 거죠. 얘를 풀어 써보면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 위에 있는 얘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라고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겠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정한 값에 갈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x축에서 이렇게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커지면 계속 커지는 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내겠는가인 거예요. x가 a로 가고 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x가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x가 엄청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라고 할 거예요. 예, 방금 얘기했죠? 무한대라고 읽어줄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무한대라는 건 값은 아니에요. 얘가 무한대,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 1이야, 2야, 3이야, 무한대야 이게 아니라 1이야, 2야, 3이야는 명사죠. 1, 2, 3 요거는 다 명사인데 무한대는 약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이런 느낌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x가 엄청 커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엄청 작아져 라는 표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기보다는 무한대인데 반대로 무한대인 거죠.
엄청 마이너스 쪽으로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없이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장면까지 배워봤어요. 그럼 항상 함수는 수렴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상황 한번 볼게요.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함수가 계속 커지고 있죠. 함수값이.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무한대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무한대라는 건 형용사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값이라는 건 명사잖아요. 따라서 이 장면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즉 발산한다라는 건 수렴하지 않는다. 즉 값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발산한다라고 부를 거고 얘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양의 무한대 엄청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엄청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x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있어.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엄청 작아지고 있구나 함수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 나오면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어떻게 갈 때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죠.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앞서 극한을 배울 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속 오른쪽에서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텐데 x가 a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a로 가고 있다는 건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왼쪽에서 a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오른쪽에서 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점점 C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가게다 보면 B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서 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가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즉 우극한이랑 좌극한으로 이름 지어줄 거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른쪽에서 가고 있고 왼쪽에서 가고 있어서 우극한이다 좌극한이다 예요. 우, 좌.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오른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큰 값에서 가고 있는 거죠. 즉 x가 a로 가고 있는데 즉 a가 아닌 x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우극한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가 a로 가고 있는데 큰 데서 가고 있죠. 큰 데에서 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a 한 다음에 위에다 첨자로 플러스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아 우극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죠. 좌극한의 경우에는 a보다 작으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상황이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고 있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잘 읽어주셔야 돼요. 얘 한 다음에 마이너스 써 있으면 얘는 좌극한의 의미, 얘는 진짜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예요. 여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극한값이라는 게 좀 문제가 생겨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만약에 같다면 얘네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요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이 저 값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썼던 그거 있죠. 그게 극한값이라고 하면서 존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다라고 해보죠. 그럼 얘는 대표가 애매하죠. 내가 B가 가고 있어, C로 가고 있어, 이러기가 지금 B면서 C로 가고 있어, 이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특히나 극한 값이라는 건 값이기 때문에 명사죠. 정확하게 지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B로 가고 있어, C로 가고 있어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돼 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여튼 이렇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안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호 하나만 알아두고 가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이를 반대로 쓰면 존재한다. exist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쓰면 존재한다 이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기호를 만들지 않고 이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그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찍 그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나와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황을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x값이 어느 쪽으로 다가가는지 확인한 뒤에 y값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들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1차 함수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즉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 모양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y절편이라는 건 결국엔 좌표를 준 거죠. 즉 y절편 상황 보면 여기에서 y절편 나오겠죠? x에다 0 넣었을 때 y 값이니까요. 따라서 0,b를 하나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0,b를 하나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건 이 x가 얼마나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했니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한 점을 찾아줄 건데 그 비율에 맞춰서 한 점을 찾아줄 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하는 비율로 갔어 라고 한다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점 찍고 연결 이렇게 배웠었어요. 또는 얘를 지나는 그냥 두 개의 점을 찾아줘도 돼요. 얘한테 뭐 지금처럼 x에다 0 넣어서 y값 구하고 뭐 y에다 0 넣어서 x값 구하면 더 좋겠죠. x절편, y절편 굉장히 그래프에서는 x축과 y축과 교점이 중요하니까요. 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뭐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해서 두 개의 점을 찾아서 두 개의 점을 찍어 놓고 연결하게 되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장면도 봐보죠.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식의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상황에서 장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완전 제곱식 상황에 의해서는 꼭지점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꼭지점이 0,0인 건 알고 있죠. 따라서 p, q가 꼭지점이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인 거죠.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래 거. 아래 거의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0일 때 값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거 0일 때 값이 x는 알파 또는 베타죠. 따라서 x는 알파 또는 베타라는 게 y는 a, x-알파, x-베타와 y는 0을 연립한 것과 동일해져요. 즉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점이니까 근데 여기는 x축인 거죠.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x축의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x축 그려놓고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알파야, 베타야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좋은 게 여기 이 꼭지점도 바로 구할 수 있긴 해요. 얘네 둘의 완전히 대칭 상황인 거죠.
얘네 둘이.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가장 중심의 꼭지점에 x 좌표가 뜹니다.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만약에 몰라도 그냥 이렇게 식을 바꿔가지고 꼭지점 찾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배운 건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이런 형태였죠. 사실 기본 형태는 y는 x분의 a에서 출발이네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x는 p만큼, y는 q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 지금 상황 보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x축이고 y축일 때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진 애죠. a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에 a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에 그려지는 애예요. 즉 점근선이 존재하는 애죠. 즉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인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이 점근선도 항상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이 x는 p, y는 q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고 A에 맞춰서 1, 4분면인지 2, 4분면인지 3, 4분면인지 4, 4분면인지 확인해서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요. X는 P, Y는 Q 장면으로 봤을 때 X는 P, Y는 Q 먼저 점근선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렇게 1, 3, 4분면에 있었죠. 따라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있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X좌표랑 X축과 Y축과 만나는 교점 생겼죠. 웬만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X축과 Y축과의 교점 정도는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폭이 좀 잘 보여요. 만약에 X좌표랑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음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정도가 좀 잘 드러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X축, Y축 교점 생긴 것 같으면 무조건 한번 조회해보고 시간대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X는 P, Y는 Q 그려놓고 그 다음에 2, 4, 4분면 쪽에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 가보죠. 무리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루트 x일 수도 있고요. 루트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죠. 얘네들이 다 무리함수란 말이에요. 즉 4개의 기준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x는 y는 루트 x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니까 여기 x가 0보다 큰 부분이 들어갈 거고 이 y값은 0보다 작겠다라는 거 바로 보이죠. 그래서 그걸로 사분면 어디 있는지 확인해도 돼요. 따라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거. 결국엔 이차함수랑 무리함수랑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뒤집어진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뒤집어진 모양에 맞춰서 또 정의역과 치역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얘도 이동할 수 있겠죠. 이동하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될 거거든요. 얘도 결국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기본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결국에는 원점인 거죠. 따라서 얘 이동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P, Q란 말이에요. 그래서 P, Q를 먼저 표시하고 A에 맞춰서 그려주는 거죠. 즉 이런 느낌으로 P, Q를 일단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상황을 보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에 여기가 플러스였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에 플러스니까 이 안에 게 플러스죠. 그 다음에 바깥게 플러스인 거죠. 즉, 이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얘하고 그래프가 같은 모양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에 플러스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안에 게 마이너스니까 요거, 그 다음에 밖에 게 플러스니까 요거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P, Q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해지겠죠. 지금도 역시 X축과 Y축과의 교점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얘는 Y축과의 교점 체크해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 X축과의 교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해줘야 되고 얘도 X축과의 교점 생길 수 있겠죠. 얘는 X축과 교점 없네요. 여튼 얘는 체크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양이었다면 체크해줘야 돼요.
하여튼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까지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절대값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절대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한 케이스 3개를 알려줄 건데 그 3개의 기반도 다 동일합니다. 무조건 절대값은 탈출하고 보세요. 탈출하는 방법은 안에 있는 값이 양수라면 그대로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라면요.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탈출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f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탈출하고 따라서 y는 fx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존재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2가지로 나눠서 체크할 거예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equal y 잡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랑 이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이쪽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즉 y는 0이라는 건 x축이죠. 따라서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상황과 요 상황과 그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 상황, 요 상황으로 나눠서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위에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fx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하나가 붙었네요. 즉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x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위에 있던 건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있던 부분은 얘가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던 부분 그대로 냅두고 아래에 있던 부분만 대칭시켜서 위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취해졌을 때는요. 그 다음 것도 살펴보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x값에만 절대값을 붙여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이 절대값도 탈출하는 기준이 이 안에 있는 거가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서 fx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나왔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y축 대칭인 그래프가 x는 0보다 작은 곳에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보죠. 그럼 이번에 기준은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예요. 즉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x가 0보다 큰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으면 0보다 작은 부분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랑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나눠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그래프랑 나눠서 생각할 때 오른쪽의 그래프는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왼쪽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왼쪽 상황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나타난대요. 즉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나타난대죠. 그럼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중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겠네요. 이렇게 x 자리에만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러고 나서 얘를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즉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x축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대칭하여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하나씩 해보면 돼요. 결국엔 절대값이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인 상황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쓰였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위로 올라온다가 절대적으로 대칭이 시켰을 때인 거죠.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안에 것만 절대값 씌우면 되겠네요. 안에 거 절대값 씌우는 방법은 이 오른쪽을 그려놓고 오른쪽을 대칭시켜서 왼쪽도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그대로 냅두고 그것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그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한 일이 뭐냐면 절대값을 탈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나눴고요. 그 범위를 나눠서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했죠. 따라서 이 외에
절대값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탈출하고 식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의 그래프까지 알아봤네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웬만하면 문제에서 다 주어질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 기호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괄호치고 2호 기호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써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x를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넘지 않는다는 건 x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크지 않다라는 거. 좀 애매한 말이죠. 크지 않다. 우리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크다, 작다와 그 다음에 같다. 그러면 크지 않다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즉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여야 된대요. 그럼 이 상황에 맞춰서 한번 몇 개 넣어보죠. 뭐 2가 맞다고 해볼게요. 그럼 2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즉 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는 물어보게 되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 범위에 있는 아이일 거예요. 그럼 최대의 정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정수 중에서 최고로 큰 애는 2죠. 따라서 2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즉 가우스 기호 안에서 탈출하게 되면 정수로 탈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2.5 한번 해보죠. 2.5 한번 해보게 되면 2.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 중에서 최대의 정수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도 역시 가우스 함수를 탈출해서 해석하면 돼요. 따라서 가우스 함수를 탈출하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y는 가우스 x다라고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가우스 x를 탈출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는 마이너스 2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로 탈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여기 있는 애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1에 와버리면 여기 와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따라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바로 직전까지는 되니까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여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예요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로 탈출하고 0에서부터 1까지는 0으로 1에서부터 2까지는 1로 2에서부터 3까지는 y는 2로 따라서 이 조건들이 보니까 좀 규칙이 있어 보여요. 한 개의 차이씩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이 1씩 올라가면서 있네요. 따라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도 쭉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조회했으니까 나오는 거고 이 이후의 내용들은 어차피 규칙에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우스를 탈출하는 방법은 이 안의 값이 정수, 몇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얘 그려보죠. 그럼 이 값이 정수 기준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여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요거일 때는 내가 y는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x에 대해서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저렇고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y는 마이너스 1로 나오고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규칙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살짝 늘어난 직선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규칙들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엔 얘 해보죠. 얘는 가우스 탈출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 x 살아남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2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뭉쳐서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각각이 1차 함수를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역시 가우스 기호를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합성함수와 극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는데 합성함수로서 주어진 경우 어떻게 극한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얘는 당연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fx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합성함수 바로 보기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gfx로 바꿔서 풀기로 했어요. 그럼 x가 a로 다가갈 때 결국엔 f를 타고 갔다가 g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fx에 대해서 먼저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g에 태워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식이 좀 간단해져야겠죠? 즉 f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얘가 g에 대한 내용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치환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범위 확인이죠.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x가 a로 갈 때 t가 어디로 가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조사를 먼저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극한 내용을 g에 대한 내용으로 다 바꿔내겠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얘가 왜 합성함수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함수로 얘를 재해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x제곱이 좀 간단했으면 좋겠죠. 따라서 이 x제곱이 예뻐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치환한 장면을 통해 x가 0으로 갈 때 t가 어디로 가겠는지 그 그래프를 통해서 조사를 해줘야겠죠. 그럼 t는 x제곱이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는 꼭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t가 어디로 가겠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x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건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갈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데에서 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두 경우 모두 조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큰 데에서 0으로 간다 하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얘도 0으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작은 데에서 0으로 가고 있으면 함수값 0으로 다가가고 있죠. 근데 심지어 t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gx한테 또 넣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0으로 가라기보다는 0에서 0으로 가고 있는지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가고 있는지 0보다 작은 데에서 0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극한 상황 먼저 살펴보죠.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가면 지금 0보다 높은 데에서 0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0 우극한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얘도 역시 0 우극한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상황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해도 상관없겠네요. 즉 t는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고요.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이 간단해지죠. x제곱 대신에 t로 넣게 되면 t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됩니다. 즉, 이 유리함수 속에 x제곱이 쏙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의 형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또 그래프를 통해서 조사를 해줘야겠죠.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요거 분모에 0인 지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인 것과 여기가 전체적으로 0일 수 없죠. 따라서 0, y는 0인 지점. 해서 점근선 이렇게 두 가지 그려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0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0일 때의 함수값 알아보면 1 지나네요. 따라서 0의 우극한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오른쪽에서 즉 큰 데에서 0으로 다가가면 함수값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중인 거죠. 따라서 1이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함수로서의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예시는 이런 예시가 사실 많이 나와요. fx랑 gx가 아예 주어지고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을 조사해달라는 문제인 거죠.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시다.
세 가지가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주의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x가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다가갈 때 fgx는 어디로 가겠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gx가 어디로 가겠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fx한테 가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큰 데에서 가고 있으니까 이 gx 함수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에다 또 대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로 가고 있을 때 1보다 큰 데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데서 가고 있는 건지 1에서 1로 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gx가 1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gx가 1일 때 이 값은 몇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f1이 되니까 f1 값 가서 물어보면 여기 지금 안 칠해져 있고 얘는 칠해져 있죠? 그럼 여기서 함수값을 갖겠네요. 따라서 함수값은 2가 됩니다. 이번에는 0에 대한 좌극한을 한번 구해봅시다. 좌극한 구하게 되면 얘도 역시 gx가 어디로 가니 물어봐야겠죠? 좌극한 구하러 갔더니 0으로 가고 있는데 0보다 큰 데에서 가고 있네요. 따라서 gx는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어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fx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겠죠. 얘가 0의 우극한으로 갈 거래 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다가가니까 함수값은 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거 살펴봤더니 G하고 F하고 싹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F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한테 넣어줘야겠네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가고 있대요. 따라서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fx한테 가서 조사를 해보면 1보다 작은 데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높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으니까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fx가 1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을 때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지금 1 좌극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1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얘에 대한 함수값인 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보내다 보면 전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상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